붉고 피는 파랗고 심장이 3개인 동물을 아세요? 바로 바다의 천재라 불리는 문어입니다. 문어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동물이죠. 어떤 과학자는 농담처럼 가장 외계 생물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낯선 몸 안에는 놀라운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천재 문어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문어의 몸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문어는 뇌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9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있는 뇌 하나로 온몸을 움직입니다. 손과 발은 그저 뇌의 명령을 따를 뿐이죠. 하지만 문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머리에 중심뇌가 하나 있고 8다리에도 뇌가 흩어져 있죠. 사실 문어신경세포의 절반 이상이 다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하나가 거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한쪽 다리가 먹이를 더듬는 동안 다른 다리는 길을 찾죠. 8개의 다리가 마치 8명의 사냥꾼처럼 일하는 셈입니다. 놀랍게도 다리를 잘려도 그 다리가 한동안 혼자 움직입니다. 잘린 다리가 근처의 먹이를 움켜쥐려 한다는 실험도 있죠. 우리로 치면 손이 따로 생각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문어는 피가 파랗고 심장이 3개입니다. 산소를 나르는 성분이 우리와 달라 피가 푸른 빛을 띠죠. 심장 둘은 아가미로, 하나는 온몸으로 피를 보냅니다. 몸 전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설계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럼 이 낯선 동물은 얼마나 똑똑할까요? 문어는 문제를 풀고 도구까지 쓰는 영리한 동물입니다. 문어는 단단히 잠긴 병뚜껑도 비틀어 엽니다. 안에 든 먹이를 꺼내려고 이리저리 방법을 시도하죠. 한 번 푼 방법은 다음번엔 훨씬 빠르게 풀어냅니다. 미로 같은 장치도 척척 빠져나가곤 합니다. 수족관에서 밤마다 탈출해 옆 수조의 먹이를 훔친 문어도 있었죠. 어떤 문어는 코코넛 껍데기를 주워 들고 다닙니다. 위험할 때 그 껍데기 속에 몸을 숨기기 위해서죠. 미래를 대비해 도구를 챙기는 건 아주 드문 능력입니다. 영리한 새나 영장류에게서나 보이던 행동이니까요. 문어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기억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죠. 싫어하는 사육사에게 물을 뿜어 쫓은 일화도 유명합니다. 뼈 하나 없는 이 동물이 바다에서 손꼽히는 지능을 지닌 셈이죠. 그럼 문어의 가장 놀라운 재주는 무엇일까요? 문어는 순식간에 몸의 색과 무늬, 질감까지 바꿉니다. 문어의 피부에는 색을 바꾸는 작은 주머니가 가득합니다. 그 주머니를 느리고 줄여 무늬를 자유자재로 바꾸죠. 변신에 걸리는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습니다. 바위 옆에서는 바위처럼, 모래 위에서는 모래처럼 변합니다. 천적이 코앞을 지나가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문어가 생명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색을 거의 못 보면서도 주변 색에 완벽하게 맞추죠. 피부 자체로 빛을 느낀다는 들어 놀라운 연구도 있습니다. 눈이 아니라 온몸으로 색을 읽는다는 신비로운 가설이죠. 몸의 질감까지 받고 울퉁불퉁한 바위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어떤 문어는 독을 가진 다른 동물의 모습까지 흉내냅니다. 바다뱀이나 가시 돋친 물고기로 감쪽같이 변신하죠. 살아있는 그 어떤 변장의 명수보다 빠르고 정교합니다. 그럼 이 천재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문어는 대부분 한두에만 살고 생을 마칩니다.
이토록 영리한 동물이 의외로 오래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문어는 단 한두 해 만에 생을 마치죠. 게다가 문어는 거의 평생을 홀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배우거나 무리와 어울리는 일이 없죠. 그 모든 지능을 오롯이 혼자서 익혀야 합니다. 암컷 문어는 알을 낳은 뒤 결코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을 돌보며 지킵니다. 신선한 물을 뿜어주며 알의 곰팡이가 슬지 않게 하죠. 수만 개의 알이 깨어날 때까지 온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깨어나면 어미는 조용히 죽음을 맞습니다. 짧은 생을 자식을 위해 온전히 불태우는 셈이죠. 그래서 문어는 쌓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합니다. 한 세대의 천재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럼 문어의 지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문어는 우리와 전혀 다른 길로 지능을 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함이란 사람 같은 것이라 여깁니다. 큰 뇌와 두 손, 말과 글이 있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문어는 그 어느 것도 없이 영리해졌습니다. 우리와 문어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조상은 뇌라 부를 것도 없는 단순한 생물이었죠. 그러니 문어의 지능은 지구에서 따로 피어난 또 하나의 지능입니다. 같은 지구에서 지능이 두 번 따로 태어난 셈이죠. 바다 깊은 곳에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문어를 들여다보는 일은 외계 지능을 미리 만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낯선 동물이 가장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셈이죠. 그럼 이 바다의 천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문어는 지능이 오직 하나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닮은 것만 똑똑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자연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합니다. 뼈 없는 몸으로도 다리로 생각하면서도 천재가 될 수 있죠? 문어는 생명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 너머에 전혀 다른 마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 문어를 보는 일은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일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 곧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니까요. 다음에 문어를 본다면 잠시 그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이 당신을 마주 볼 테니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문어는 사실상 9개의 뇌로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고 도구까지 쓰는 영리한 동물이고요. 순식간에 몸의 색과 무늬와 질감까지 바꿉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한두 해만 살고 생을 마치죠. 문어는 우리와 전혀 다른 길로 지능을 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어는 지능이 하나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야생의 경이를 담는 시간, 야생도감이었습니다. 멋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고 싶은 동물은 댓글로 남겨주세요.